2024년 1월 5일 금요일, 브라질 남동부의 미나스제라이스주에 살던 한 남자가 자신의 집안 땅굴에서 사망하는 일이 발생한다. 당시 71세의 노인이었던 조앙 피멘타 다 실바는 약 1년 전 집에서 잠을 자던 중 꿈을 꾸게 되는데, 그의 말에 따르면 조앙은 꿈속에서 한 영혼이 자신을 찾아와 말을 걸었고, 자신의 집 주방 바닥 아래에 있는 바위 밑에 많은 보물이 있다고 알려줬다고 한다. 당시 꿈이 너무나 생생했던 그는 그날로 바로 주방 바닥을 뚫기 시작했고, 혼자의 힘으로는 일을 진행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자신과 함께 일을 해줄 사람을 구하게 된다. 그렇게 그는 하루 일당으로 우리 돈 17,000원을 제공하며 사람들과 함께 땅굴을 파기 시작했고, 그로부터 1년여의 시간이 지났을 때 무려 40m의 깊이까지 땅굴을 파내는데 성공한다. 또한 그는 땅굴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더 많은 일당을 제공하였고, 사고가 나기 직전의 일당은 우리 돈 14만 원에 달했는데, 사실 조앙은 당시 연금수급자로 생활을 하며 재산이 많지 않았지만 땅 아래에 금이 묻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자신이 갖고 있던 거의 모든 자산을 처분해 인건비를 충당할 정도로 땅굴 파기에 온 집중을 다하고 있었다. 매일매일 행해지던 그의 작업 절차는 굉장히 단순했고, 사고 당일 1월 5일 또한 그는 40m 깊이의 땅굴로 내려가 흙을 제거한 뒤 쌓여있는 물과 진흙을 한쪽으로 치운 후 갱도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런데 그가 땅굴 입구에 막 다다랐을 때 꼭대기 근처에서 실수로 발을 헛디뎌 미끄러져 버렸고, 이로 인해 그는 깊은 땅굴 안으로 떨어지게 된다. 더욱이 그는 비용이 넉넉지 못해 굉장히 열악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것은 재활용된 나무 판자로 만들어진 어린이용 그네로, 그는 이 그네에 의존한 채 40m 높이의 입구로 올라오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현장에는 조앙의 친구인 안토니오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곧 구조대가 도착해 구조를 시작했지만, 약 90cm밖에 되지 않는 입구의 넓이 탓에 구조는 생각보다 지연이 되었고, 이로 인해 바닥에 있던 조앙을 밖으로 꺼내었을 땐 이미 그가 사망한 후였다. 이후 현장을 본 전문가는 조앙의 땅굴은 생각보다 전문적인 형태로 만들어져 있었다며 놀라는 모습을 보였고, 조사 결과 그는 머리 부상, 다리 골절 등 뼈의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2023년 5월 8일 월요일, 중앙아메리카에 있는 니카라과 공화국에서 살인 벌들에게 쏘이는 사고가 발생한다. 이날 니카라과 북서부에 위치한 산세바스티안 데알리 지역에서는 라리카라는 지역으로 가는 버스가 운행을 준비 중이었고, 그 안에는 8살 소녀를 비롯해 45명의 승객들이 탑승해 있었다. 잠시 후 버스는 예정대로 정해진 시간에 출발하였고, 그렇게 약 1시간 동안 목적지를 향해 달리던 중 갑자기 알 수 없는 기계적 문제로 통제력을 잃게 된다. 당시 버스의 운전기사는 22살의 산토스 이스마엘레라는 남자로, 그는 버스를 제어할 수 없게 되자 당황하기 시작했고, 급기야 도로를 이탈해 낭떠러지로 향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버스는 50m 아래의 협곡으로 떨어지고 말았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45명의 탑승객들은 모두 약간의 부상만 있을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였고, 비교적 상태가 괜찮은 사람들은 스스로 밖으로 나오려고 막 시도를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날아온 수백 마리의 벌떼가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사고 직후 현장으로 몰려든 동네 주민들에 의하면 당시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하려고 가까이 다가갔지만 갑자기 나타난 벌떼 때문에 모두 도망을 치기 바빴고, 결국 얼마 후 구조대와 소방대가 도착하고 나서야 사람들을 모두 구조할 수 있었다고 한다. 조사 결과 버스는 앞서 도로를 이탈해 협곡으로 떨어질 당시 꿀을 생산할 수 있게 임의로 만들어둔 많은 수의 벌집을 건드렸고, 그 벌집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로 인해 이후 차량이 멈춰섰을 때 성난 아프리카 꿀벌떼가 모여든 것이었다. 결국 이 사고로 총 6명의 사람들이 벌에 심하게 쏘여 세상을 떠났고, 수십 명의 사람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아야 했는데, 특히 그들의 몸에는 최소 수백 방의 벌침 자국이 남아 있었다. 한편 사람들을 공격한 아프리카와 꿀벌은 유럽 꿀벌과 아프리카 꿀벌을 교배시켜 만든 종으로 주로 니카라과, 브라질, 미국에서 발견되고 있고, 일반 꿀벌보다 최대 10배 더 많은 침을 쏠 수 있어 살인벌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2022년 5월 28일 토요일, 나이지리아 리버스주의 포트 하코트에서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한 압사 사고가 발생한다. 이날 나이지리아 남부에 위치한 포트 하코트에는 교회에서 주최하는 자선 행사로 인해 최소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 상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무료 식사를 먹기 위해 참석한 사람들이었다. 개관 4주년을 기념해 지역 주민들에게 선물과 음식을 나눠주는 행사를 계획한 교회는 오전 9시에 열릴 행사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지만 이미 오전 6시 30분경이 되었을 때 교회 앞에는 더 좋은 선물을 받고 더 많은 음식을 먹기 위해 몰려든 사람들로 가득했다. 사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행사 하루 전날인 금요일부터 줄을 서고 있었고 현장은 누군가 통제를 하고 있지 않아 서로 뒤엉켜 있는 상태로 어찌 보면 사고는 예견되어 있었다. 시간이 흘러 오전 9시가 거의 다 되어가자 인내심의 한계가 온 일부 사람들이 점점 교회로 입장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의 폭주하기 시작한다. 그렇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몰려들기 시작했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교회의 작은 문으로 달려들면서 아래에 깔리거나 밀리는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에 따르면 앞뒤 양옆에 사람들이 계속해서 밀치는 바람에 군중 속에 갇혀 절대 빠져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억지로 앞으로 밀려가다가 점점 몸이 압박되었다고 한다. 결국 이 사고로 총 31명의 사람들이 압박을 당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부상자는 7명에 그쳤지만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리고 사건 이후 교회 앞바닥에는 신발과 옷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의 소지품이 떨어져 있었고 그것은 마치 좀비 떼가 훑고 지나간 듯한 모습이었다고 한다. 한편 아프리카의 최대 경제국인 나이지리아에서는 인구의 절반에 가까운 8천만 명의 빈민들을 위해 이러한 무료 식사와 무료 선물 배급 행사를 종종 개최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매년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별다른 개선의 노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2023년 10월 25일 수요일 유리바닥으로 된 다리를 건너던 한 사람이 갑자기 다리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다. 인도네시아 중부 바뉴마스 리젠시의 림파쿠우스라는 소나무 숲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관광 명소로 알려진 다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더 지용이라는 이름의 이 다리는 두 개의 황금손이 다리를 잡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고 바닥에는 전부 유리가 깔려 있어 10m 아래의 땅이 훤히 보이는 구조로 2023년 초에 설치되었다고 한다. 사고 당일인 10월 25일 오전 이때 다리 근처에는 관광을 위해 방문한 11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잠시 후 그들은 천천히 다리 위로 올라가 걷기 시작한다. 그런데 같은 시간 사고 현장 근처에서 일을 하던 수나르토라는 근로자는 갑자기 다리 쪽에서 유리가 깨지듯 쩍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고 이에 그는 다리 쪽으로 시선을 돌리게 되는데 이때는 이미 몇 사람이 아래로 떨어진 듯 다리 위에 있던 사람들이 바닥 방향을 쳐다보고 있었다. 조사 결과 당시 다리를 건너던 사람들은 갑자기 한쪽 유리 패널이 깨지면서 무너져 내렸다고 진술하였고 그와 동시에 깨진 패널을 밟고 있던 사람을 포함해 총 4명의 사람들이 사고를 당했다고 한다. 먼저 떨어진 두 사람의 경우 다리 아래에 있는 숲속으로 떨어졌지만 다른 두 사람은 다행히 추락 직전 다리를 붙잡아 틀에 매달려 있을 수 있었는데 결국 이 사고로 먼저 떨어진 두 사람 중 한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나머지 3사람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경찰이 현장 감시 카메라를 분석하고 다리에 대한 안전평가를 실시한 결과 해당 다리는 안전에 대한 필수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는 고르지 않게 작업된 용접 자국이 남아 있었다. 결국 이 일로 다리를 직접 설계한 뒤 소유하고 있던 에디라는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었고 이후 그는 사망 또는 중상을 초래한 과실이 인정되어 최대 징역 5년형이 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사고가 난 다리를 설계한 에디는 해당 다리 외에도 유리 디자인으로 된 2개의 다리를 더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